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태국 바이에 있고요. 태국 바이에서 그냥 카메라 켜고 혼자서 떠들다가 그냥 얘기가 나와서 하는 컨텐츠인데, 한일 부부의 2세 혼혈이죠. 한일 혼혈 남자의 한국 생활은 어땠을까? 라는 콘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살면서 한일 혼혈이라서 꽤 자주 들었던 질문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중국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저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한국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거 부모님이 왜 이중국적으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중국적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은 이중국적인 연예인들이 좀 있잖아요. 저는 연예인들 보고 이중국적이란 존재 자체를 그때 알았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따로 물어보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제 말투가 좀 이상한데 제 고향이 경북 구미거든요. 경상도 사투리가 엄청 심했었는데 19살에 처음으로 서울 올라왔어요. 처음에 서울로 올라왔을 때는 그냥 편하게 사투리를 썼거든요. 제가 대학교를 가면서 알바를 하게 됐는데 뭐 술집 알바도 하고 막 편의점 야간 알바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전부 다 밤에 하는 일이다 보니까 술 취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 말투가 왜 이렇게 띠껍냐, 나한테 불만 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이거 사투리라고 말을 해도, 아니 서울에 있으면 서울말로 써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술 취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때 제가 좀 느낀 게, 사투리 좀 고쳐봐야겠다 라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되게 이상한 말투가 돼버렸어. 이 사투리랑 표준어랑 이상하게 섞여가지고. 제가 지금도 약간 사투리 끼가 있는데, 제 고향 친구들이랑 말할 때는 또 사투리가 더 심해지거든요. 제가 사투리 말하는 거를 들어본 친구들은 알아요. 그리고 다음 중요한 거, 학교 생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하는 건데, 이때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특히 초등학교 때가 제일 문제인데, 너무 시끄러워서 안으로 들어갔고요.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 때 저는 처음에는 저 같은 혼혈이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엄마 일본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친구들이 점점 소문을 내죠. 얘네 엄마 일본인이래, 일본 사람이래, 이런 식으로. 내가 특이한 케이스인 거구나, 그때 알았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이 일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본은 옛날에 한국이랑 전쟁했던 나라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욕을 엄청 하고, 또 그 얘기를 들은 아이들은 일본 사람 나쁜 사람들이다 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엄청 욕하더라고요. 너네 엄마도 일본 사람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성격이 약간 내성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일본 사람들 막 쪽발이 이러면서 막 저한테는 쪽발이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애들도 있었고. 진짜 그때 생각하면 그때부터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싸움 잘하려고 태권도를 배웠어요. 제가 매일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뉴스 같은 걸 봤는데, 태권도 10원단이 나와서 막 얼음장 뭐 요따만한 두께를 막 겹겹이 쌓은 거를 막 손날로 격파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와, 나 엄마 저거 배우고 싶다고. 저걸 배우면 내가 싸움을 잘해줄 것 같으니까. 그때 태권도 배우기 시작한 게 대학교 전공까지 이어지게 됐죠. 그리고 제가 태권도를 배우고 품띠를 땄어. 내가 막 자신감이 생긴 거야. 저를 막 놀리던 친구들을 막 때리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를 막 괴롭히던 친구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행히 저도 조용히 지냈는데, 그때 이후로는 괴롭히던 애들이 좀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래도 그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다니다 보면은 같이 노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같이 노는 무리들끼리 놀다가 고개를 딱 돌렸는데
갑자기 눈이 딱 마주쳐. 걔가 왠지 나를 욕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약간 피해의식이죠, 피해의식. 걔네들은 뭐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좀 생기더라고요. 좀 안 좋은 건데,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때도 나보고 막 쪽벌이 아들이라 하는 애들이 있었구나. 생각해보니까 좀 있긴 있네요. 초등학교 때 말고도. 그래서 걔네들이랑 좀 싸웠던 기억이 좀 있는데, 물론 지금은 제 면전에서 대놓고 일본 욕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는데. 그리고 다음 질문, 군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처음부터 한국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0살 때 바로 병무청 가서 신체 검사도 받았고, 군대도 현역으로 갔다 왔고. 20살 때 병무청 가서 신체 검사를 받잖아요. 신체 검사 다 받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체크 엄청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적성 검사죠, 적성 검사. 적성 검사를 하는데 정확하게 질문이 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토종 한국인, 뭐 혼혈인, 뭐 외국인, 이게 맞나? 보기가? 이런 거에 체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혈에다가 딱 체크를 했어요. 혼혈에 체크하니까 방송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가서 물어보는 게, 혹시 어디 혼혈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일 혼혈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시냐고. 혼혈 중에 서양족이랑 혼혈이면은 외모가 서구적으로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때는 그랬어요. 저 때는 신체 검사를 2009년도에는 그랬다는 거. 지금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현역 판정을 받고 저는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23살에 군대 갔는데, 그리고 군대에서도 들었단 말이, 너 한일 혼혈이면은 군대 뺄 수도 있지 않았냐, 이중국적 이런 걸로 해서. 군대에서도 이런 말 진짜 좀 많이 들었어요.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한국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수긍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한일 축구전 하면은 누구 응원하냐. 무조건 한국입니다. 무조건 한국. 당연히 한국이고, 이것도 몇 가지 좀 웃긴 게 있는데, 원래 스포츠 경기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가끔씩 한일전 축구할 때, 뭐 월드컵 이런 것만 보는데, 한일전 축구할 때는 무조건 나가서 봐야 돼요. 한일전 축구를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 지르게 되고, 막 골을 넣을 수 있는 순간에 골을 못 넣었다 아쉬워하기도 하고, 골을 넣으면 막 좋아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집에서는 그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막 나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돼. 엄마가 있다 보니까. 엄마도 스포츠 경기 보는 걸 안 좋아하는데 저랑 뭐 아빠가 보니까 그냥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골을 넣으면 이게 뭐가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골을 넣었어, 골!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한일전 축구할 때는 무조건 나가서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축구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스포츠 경기 보는 거는 e스포츠만 봅니다. e스포츠, 롤.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는 축구를 보는 것보다 하는 걸 더 좋아해요.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즉석에서 하느라 이게 질문이 이게 너무 적은데, 지금은 다 잊혀진 광고다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났을 수도 있는데, 혹시 나중에 또 생각나면은 다시 한번 이 컨텐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좀 재밌네요. 이상 태국 바이에서 해본 즉석 컨텐츠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